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도 밝았는데요. 제 영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상이 올라갈 시간쯤이면 보통 책을 좀 읽고 있는데 하루 시작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대구 경부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거에 이어서 올해도 굵직한 사업이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달빛 내륙철도라는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거고 제가 또 대구 부동산의 관점에서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가 이런 걸 전달해 드리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영호남의 1800만 시도민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예타 면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의 사업들이 수월하게 지나갔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좀 잘 진행하는 일이 남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노선도를 보시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광역시를 잇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와 그리고 전라도의 광역시인 광주를 잇는 건데요. 달구벌이라고 하고요. 광주를 보고 핏고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이름을 따서 달빛 내륙철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많은 지역들이 이어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경상도 경북 지역과 경남 지역, 그리고 전라도의 전북 지역과 전남 지역, 요것들이 다 이어지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서화합 이런 것들에 대한 취지가 분명히 있었고요. 실질적인 이득도 있어야죠. 대구 광주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묶고 장차 이 대구 경부 신공항과 연계하여서 그런 호남 지역의 여객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물류까지 흡수를 해서 이 남부 거대 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이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산맥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서로 나눠지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철도가 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는 정말 남부 그리고 중부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역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인구 소멸에 관련된 거죠. 정말 광역시급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는 거의 소멸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다 보니까 이제 메가시티라는 게 기본적인 트렌드가 되고, 그러면 대구는 경북권이랑 그리고 광주는 전라도권, 부산은 경남권 이렇게 다 뭉친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통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을 얼마나 잘 있느냐가 핵심인데, 사실 이런 교통사업을 따내는 것만 봐도 서울 수도권이 정말 압도적으로 사업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재도 앞서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 지역들도 이런 광역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소멸을 방지하겠다라는 큰 틀을 가지고 모든 사업들이 진행 중인 건데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 대구는 대구 경부 통합 신공항을 이루어냈던 거고요. 이 두 번째 대표적인 사업인 달빛 내륙 철도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38년에 아직 15년 정도 남았는데요. 대구 광주 하계 아시안 게임 공동 개최라는 목적을 향해서 또 달려나간다라고 합니다. 꼭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랑구풀 슬로건이 또 함께 성장하는 일상이듯이 이런 일들도 사실 그거 하나를 잘 끝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을 정해놓고 단계를 잘 밟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건데, 인구 소멸 예방이라는 끝을 분명히 설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간 단계들도 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 개최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관계자들이 조속히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할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의안을 발표했었을 때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고속철도 역사 예정 지역의 경계로부터 3km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부터 한번 보자면, 광주 안에서도 이제 송정역과 광주역이 있는 상황이죠. 광주 송정역이야 KTX가 지나고 있으니까 개발이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텅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 또 개발 계획을 잡아볼 수 있지만 가장 걸림돌이 우리 대구와 마찬가지로 이 광주공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주공항에 대해서 항상 선거철이 될 때마다 무안국제공항으로 같이 옮기겠다, 통합시키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광주를 지켜볼 때는 우선은 뭐 요 직접적인 개발보다는 광주공항이 어떻게 이제 얘기가 나올 것이냐, 요게 좀 더 초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역도 이어지게 될 겁니다. 사실상 이제 유령역이라는 이름이 좀 붙었어요. 저 성종역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광주역의 이용객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좀 유명무실해졌다. 상가도 텅텅 비어 있고 좀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번 달빛 내륙철도로 인해서 분위기 반전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주변 일대가 좀 더 개발이 될 여지가 커진다라는 게 참 중요한 대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딱 3km 정도를 우리가 선을 그어 보자면요. 가장 뭐 대표적인 학군지인 봉선동까지 연결은 안 되지만 그래도 1호선 라인 쪽에 좋은 곳들은 좀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농성역 주변에 대한 개발 심리 요즘에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이런 데가 어쨌든 시내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직접적으로 해서 개발이 어떻게 또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참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3km 내외에 있는 곳들을 좀 눈여겨서 봐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대구역이 연결되게 되죠. 자, 3km 내외라고 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닿는 곳은 일단은 서구 지역입니다. 서구 지역에서도 두리역 일대가 가장 눈길이 간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내당동 일대의 주상복합들, 대장급으로 들어오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뒤로 갈수록 뭐 평리동 일대의 재개발 구역들,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포함을 시킬 수 있겠고, 오히려 이제 요 아래쪽으로는 개발이 좀 많이 되었다 보니까 정말 이 근처랑 그리고 이 위쪽으로 해서 개발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사실 뭐 서대구의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면서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많이 나와 있고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하지만은 그런 곳에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완성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 이 대구의 굵직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공략 부분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 공략한 것들은 확실히 조금 다 잡아가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측면이 아닐까 싶고요. 중요한 것은 갈수록 교통망이 핵심이다라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이 광역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될 사항이다라는 것까지만 잡아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충분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가 좋았던 곳들과 이런 광역교통들까지 잘 한번 연계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달빛 내륙철도와 또 관련된 중요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